2009년에 경기 창작센터를 개관하게 됐는데 제 경력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었나 스스로 좀 자처하고 있어요. 선감도에 직업 전문 학교로 있던 그 건물이 좀 시내 쪽으로 옮기면서 거기가 비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도지사였던 김문수 지사께서 이걸 뭘로 하면 좋으냐라고 해서 한 몇 사람이 안을 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교육기관으로 하자센터를 유치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저는 미술관 병설로 레지던시를 하면 미술관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그리고 지역민과의 그 밀접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기조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이제 PT를 했는데 우리 미술관이 이긴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야심차게 모든 프로그램을 잘하고 국내외 미술계에 좀 파급을 주려고 관장님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어떻게 하면 일반 그 지역민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가, 그런 그 어떤 지역성, 대중성 강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현실적으로 레지던시라고. 저는 그때 김홍희 관장님이 오프닝을 안은미 선생님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전엔 사실 몰랐어요. 거기는 대부도에 아무도 없는 황량한 학교 건물이 갑자기 문화공간, 미술공간으로, 창작공간으로 바뀐다니까 새로운 시작의 나무를 심고 오프닝 해주는 그 땅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퍼포먼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엄청 가서 놀랐어요. 그 사이즈나 규모나. 60여 명의 작가들이 창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되게 높은 경쟁률, 24명 정도를 뽑는데 2010년에는 800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그 중에 400명이 해외 작가였었고 400명이 국내에서 지원을 하는 수준이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주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 경기 창작센터에 입주하면 작가들도 거기에 대한 좀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창작센터가 그동안 이루었던 우리 경기도 내에서 그리고 또 뭐 전국적으로 이루었던 성취들이 많습니다. 500여 명의 작가가 여기에 정주하면서 창작 활동을 펼치시고 그렇게 훌륭한 작가님들이 많이 계셨고, 그리고 또 다양한 전시 활동, 교육 프로그램 활동 등 많이 했는데 이 시대적 변화가 요구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하죠. 좀 먼저 가는 자 뒤처진다고, 우리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시설도 노후화하고 좀 지원의 어떤 규모도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어제의 영광이 조금 퇴색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만, 여기 시설에 관해서 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여기 눈에 안 보이는 지하 시설이나 수도나 아니면 정화조 시설이나 그런 거 다 교체가 돼야 되고, 시설 관리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빠른 보수나 교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창작센터에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발령받아서 2009년도 개관 당시에 연구 영역 자료랑 운영 현황 자료를 다 좀 살펴봤는데요. 설립 당시에는 다원예술, 복합예술을 지향하였는데 시각 부분에 이제 한정된 부분과 공간 활용도와 관련돼서 너무 좀 폐쇄적인 운영, 그리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가용시설 축소가 좀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이제 창작센터 이른바 2.0 계획을 통해서 단순히 그 시설과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또 생활문화센터로서의 기능까지를 탑재함으로써 단순히 어떤 창작 레지던시 공간에서 복합문화 공간으로 의 어떤 도약을 하게 된다면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의 또 많은 예술가들에게 엄청난 영감의 산실이 또한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레지던시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방향 설정을 할 때 가장 발전적이에요.
시각 문화만 했을 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경우도 보면 연극, 영화, 건축 각각의 독립적인 그런 레지던시도 있지만 그런 그 기능들을 한데 모은 복합 공간이 창조성을 좀 촉발시키기 때문에 활성화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제가 있을 때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복합 문화를 추구하면서 소설가 김훈 선생, 그다음에 또 그 연극 기획하는 김민기 선생 그런 분들이 장기 레지던시를 했어요. 어떤 그 복합 공간으로서의 레지던스의 모습을 그때 이미 갖추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나 있을 때 초기에는 미술만 들어왔는데 점차로 이제 연극인도 들어오고 무슨 영화인도 들어오고 문학인도 들어왔잖아. 근데 그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 미술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음악인, 무용, 뭐 시나리오 뭐 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왜냐면 그게 예술인들이 다른 장르의 작가들 교류하면서 서로 배우잖아. 자극도 받고. 작가님들이랑 같이 맛있는 걸 먹고 또 작가 교육했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작가들이 작가를 수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몰랐던 매체를 알기도 하고 다른 작가님의 작업 방식이나 또 뭐 재미있는 요소들을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하고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숙소 개념이어서 뭔가 MT온 느낌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다정한 관계들이 좋았었고 주지환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연배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창작에 대한 열정과 대학원을 갓 졸업했던 젊은 아티스트보다도 훨씬 더 에너지가 풍성하고 사람들과의 어떤 교감하는 자세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의 삶에 투영을 하면서 이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술가로서의 어떤 초년생의 입장에서 이제 세상을 들여다보는 첫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다 배울 수 있었던 하나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영국예술위원회의 슬로건은 딱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위대한 예술을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한편으로는 어떤 위대한 예술을 만들고 위대한 예술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끔 하는 토양을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어떤 소수의 전유물로 그쳐진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할 겁니다. 예술가들과 이 예술가들의 수많은 어떤 예술적 행위와 결과들이 많은 그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레지던시, 작가라는 쪽으로만 너무 몰입하면 다른 곳에서 뭐 공간 임대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무슨 커뮤니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걸 굉장히 금기시하면서 되게 방어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작가들만의 공간이야. 뭐 이런 인식을 사실 가지고 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되게 좀 편협한 생각인 것 같아요.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일반 사람이 들어와도 작가들의 프라이버시를 훼손하지 않아요. 거기서 와서 마당에서 그 사람들이 뭐 풍악을 때리고 놀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글을 못 쓰고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도 일본 59초 하면서 거기 있는 그 주민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이장님.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게 여기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일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문화 공간들이 지역으로 되게 이제 집중하고 있어요. 작년에 우연치 않게 이제 저희가 하우스 전시회라고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홍도가 좋아서 작품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조금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좀 만족도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맛있고 멋있고 이럴 때 사람들이 모여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면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이런 어떤 커뮤니티,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하실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수용을 해서 그게 예술적으로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예술적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운영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작센터에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 인적 풀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역 내에 가까이 있던 초등학교, 대부초등학교와 대남초등학교 두 곳은 그 2010년부터 창설 교육 프로그램으로 입주 작가들을 파견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대부도 창작센터냐라는 이제 또 한계에 봉착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폭을 넓혀서 입주 작가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그 경기도 내나 혹은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뭐 향상예술학교나 캠프 같은 프로그램도 입주 작가들이 주체가 돼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이제 둥지 청소년의 집이나 어린 양의 집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그 청소년이나 어린이들하고도 교육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면서 입주 작가들을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작가가 혼자 고립돼서 작업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조금 발휘해가지고 다른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교육하기도 하면서 자기 작업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얻기도 하고 또 일상에 있어서 환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술 작업으로는 아이들하고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일종의 정보, 영감을 얻은 건데, 그 동네에 빈 건물이나 부동산이 유난히 많아서 되게 조그만 섬인데 애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빈 공간을 이렇게 점유를 해서 퍼포먼스도 하고 설치도 하면서 무슨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트 밴드의 전신인 123 프로젝트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게 기억에 남네요. 이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적 특성, 장소적 특성, 그리고 그 역사성, 이런 것들이 창작센터의 예술가 혹은 또 예술과 만나가지고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를 또 한편으로 잘 고민을 하면 좋겠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복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창작센터뿐 아니라 그 일대 동네가 다 이제 활력을 찾게 되잖아요. 거긴 밀물과 썰물이 아주 큰 차이를 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뭄은 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는 정말 살아있는 아주 힘찬 바다를 볼 수가 있지, 거기서. 저희가 작품 활동을 지금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매년 더 꾸준히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입주 작가들하고 거기에 이제 거쳤던 작가들하고 최소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경기도 미술관이 크잖아. 거기서 전시를 같이 하면은 좀 파급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퇴소하면 끝이다 이러지 말고 계속 끈끈이 인연을 맺는 그런 작업도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에 있는 어떤 이런 예술에 관련된 전공이나 관련된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해서 예비 예술가들의 어떤 잠재적인 그 풀을 또 확보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또 예술가 아티스트들의 어떤 보조나 뭐 작업들을 같이 도우면서 또 그런 예술적인 영감이나 자기의 창작의 어떤 장을 조금 넓히고 견문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생각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존중하면서 본인의 생각도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창작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처음이 힘들다 하다가 이게 쌓이면 저절로 온다. 이름이 쌓일 때까지, 사람들이 기억할 때까지는 몇 년 걸릴 거다. 이게 열었다고 내년부터 전만에 말씀 저는 제대로 될 만 2년은 공회전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으면 그게 씨를 낳고 해서 그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활기 뭐 그런 것들이 생겨야 된다. 창작센터를 한 번쯤 가볼만 하거나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주는 기능적인 혹은 정책적인 태도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가 대부도에서도 고립된 곳이 아니라 좀 더 대외적으로 활기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복합문화공부관으로 재출범한다는 소식이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고 단비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국제성과 지역성을 함께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시작할 때 관계자들이 지향했던 그런 부분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어떤 창작의 어떤 전시와 같은 유통만큼이나 아니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이 예술에 관한 모든 그 예술 수용자들에 대한 예술 교육까지를 전부 커버하는 21세기에 걸맞는 어떤 이 문화 정책을 수행하는 아주 최고의 어떤 전초기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